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목성에서 우주산업과 이 거대한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드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거대 가스 행성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졌다고 믿어졌지만 이 획기적인 발견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수수께끼를 제시하고 목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일까? 오랫동안 나사의 갈릴레오와 주노 탐사선은 목성 탐사의 선구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 행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탐사선을 완벽히 믿을 수 없습니다. 새로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가동된 이후 두 탐사선의 측정 데이터가 다시 한번 검증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죠. 주노와 갈릴레오와 같은 첨단 장비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성 대기의 물 분자를 찾는 중요한 임무 중에 놀라운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나사의 주노 우주선의 데이터에 따르면 목성 적도 대기 중 분자의 약 0.25%가 순수한 물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얻은 목성 데이터는 이미 상당히 달랐습니다. 갈릴레오의 측정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예측한 물의 양보다 약 10배나 적었고, 신기하게도 탐사선과 그 측정 장비가 목성 대기에 더 많이 가까이 갈수록 물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측정의 차이는 과학자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우주선들이 이렇게 틀렸을까? 그리고 측정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탐사선 제작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측정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JWST는 지금까지의 어떤 탐사선보다 더 정확하게 목성의 대기를 스캔하여 이러한 이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밀한 측정 데이터가 나오면 행성 대기의 생명체 탐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JWST는 당연히 행성 환경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주산업은 아직 안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물이 행성 전체에 가변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측정의 차이가 이렇게 설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탐사선과 계측 장비가 어떤 의미에서든 옳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JWST는 목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테스트 단계에서 나사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목성으로 향했고, 그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목성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 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두 행성이 가장 가까워질 때에도 무려 5억 8,80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목성은 지구에서 매우 눈에 띄며 밤하늘에서 인접한 금성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금성은 육안으로 매우 눈에 띄죠. 목성은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전을 완료하는데 약 12년이 걸립니다. 평균 반경은 약 7만 킬로미터로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목성은 때때로 태양이 되지 못한 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가스 거성이 실제로 태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것이라는 징후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아마도 핵융합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중력을 아주 조금만 놓쳤을 것입니다. 만약 이 가스 거성이 태양이 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존재하는 이중성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마도 두 개의 태양이 존재했다면 태양계의 행성들은 완전히 다른 진화를 했을 것입니다. 목성은 지금도 태양계에서 중요한 중력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거대한 질량으로 인해 작은 내부 행성들의 궤도가 안정되고, 결국 목성의 존재로 인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아마도 가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균일합니다. 목성에는 산맥과 협곡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도 호수나 바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이 행성의 내부를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과거 토성의 북극을 측정한 결과 목성 옆에서 소용돌이 치는 내부에서 푸른색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언론은 두 번째로 큰 행성의 내부에 푸른 하늘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가스층과 폭풍 아래 더 단단한 물질층이 더 깊숙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가스 행성에서의 생명체가 결국 가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JWST 우주망원경. 약 100억 달러의 건설 비용과 매년 최소 1억 5천만 달러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크고 비싼 우주망원경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망원경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16개의 허니컴 미러를 장착하여 다른 어떤 망원경보다 더 깊고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JWST는 가능한 한 멀리, 거의 빅뱅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망원경에는 다른 중요한 임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계 행성의 탐지와 우리 태양계의 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의 문 앞에 아직도 많은 발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 오랫동안 나사와 전 세계가 떨고 있었는데 JWST가 과연 이러한 기대와 놀라운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약 1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JWST.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를 관측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겐 큰 도전입니다. 우주의 물체 중에는 특히 소행성이 있는데 소행성은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JWST는 다른 모든 뛰어난 기능 외에도 소행성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운전 중에 나사팀은 JWST를 사용하여 6481 텐징이라는 소행성을 추적했습니다. 이 암석 덩어리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으며 초당 최대 30m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6481 텐징과 같은 물체가 지구에 더 자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호적인 거대 가스 행성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다른 이론에 따르면 목성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 전, 목성과 다른 가스 거성들이 지구와 다른 내부 행성들의 소행성을 거의 끝없이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성은 우리 행성에 대해 주로 보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먼지처럼 작은 암석조차도 빨아들이는 존재이죠. 이는 1994년 7월 16일과 22일에 발생한 슈메이커 레비 9호 해성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해성은 목성의 극심한 중력에 의해 쉽게 빨려들어가 사라졌죠. 새로운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소행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목성의 보호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성의 새로운 얼굴. 목성의 아름다운 대리석 모양의 표면은 지구의 사이클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소용돌이치는 폭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성의 표면은 매우 소란스럽지만 지구에서 볼 때 그 패턴은 균일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면은 천천히 변화하고 구름대는 끊임없이 격변과 난기류에 휩싸입니다. 목성 표면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단일 폭풍으로 유명한 그레이트 레드 스팟은 지난 300년 동안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천체가 중세 천문학자들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반점은 지구의 3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만 들어가죠. JWST의 대형 거울과 강력한 장비 덕분에 우리는 이 행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나사는 이 가스 거성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색상이 크게 변한 것은 망원경에 장착된 분광기가 사용하는 다양한 필터 기술에 의한 것입니다. 특정 색의 주파수를 차단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온도 분포와 고도 차이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가장 큰 관심은 목성의 극지방입니다.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사이클론 무리를 감지한 이곳에서 제임스 웹의 분광학 데이터는 훨씬 더 상세한 관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는 행성의 바람, 구름 입자, 정확한 가스 구성 및 온도를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지 왼쪽에서 유로파 위성은 밝은 가장자리가 있는 어두운 점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른 보이는 위성으로는 작은 흰색 반점으로 보이는 테베와 메티스가 있습니다. 또한 JWST의 니어캠 장파 필터로 촬영한 목성의 얇은 고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링 시스템은 평평한 메인링, 볼록 렌즈 모양의 메인링 내부의 후광, 메인링 외부의 또 다른 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고리는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매우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행성의 밝기에 비해 고리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려는 천문학자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1979년 보이저 탐사선 중 하나가 미세한 먼지 원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목성에 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JWST를 통해 과학자들은 곧 목성고리 시스템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임무 목표는 목성의 수많은 위성입니다. 현재 우리는 유로파와 가니메데와 같은 큰 위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현재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수성보다 약간 큽니다. 가니메데의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바닷물이 존재하며 이곳에도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성에 대해 놀랍도록 새로운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JWST의 사진과 새로운 발견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고출력 망원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 망원경과 탐사선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JWST가 기술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심플리 스페이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